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취임 이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지난해 시정연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연설문 초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감사와 부탁의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긋나긋해지실 거라고 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2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얼마 안 됐죠? 근데 2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전 정부 탓 한 말씀도 안 하셨고요. 일단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그 진단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말씀은 빠지고 그저 좀 도와달라.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 그건 좀 아쉬웠다 애매모호하다 싶어요. 예. 건전 재정을 정말로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그 펑크난 세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제시를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예결위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 세수 부족에 관한 것들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부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미래와 그리고 약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 자체를 이렇게 잡은 데에는 미래 세대에게 가능한 빛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쭉 계속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R&D 예산 부분에 있어서 R&D 예산이 한 3조 4천억 정도 줄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1조 8천억 가까운 예산들이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고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이나 혹은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 볼 때 바뀌긴 바뀌었어. 근데 아직 우리 성에 안 차까지는 있는 건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제 비판이 집중됐던 부분이 톤앤 매너나 스타일에 대한 부분, 좀 뭐 거칠고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깍듯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 사실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하기 싫고 고개 숙이고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또 원래 지지층들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거란 왜 말이죠. 저희 가서 구글이냐. 이때 흔들려가지고 안 되겠다. 도로 원래 지지층을 잡자라고 하면은 네. 정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게 다 맹탕으로 돌아간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이렇게 거기서 연결되는 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도어 스태핑 끝난 이후로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상 뭐 짧은 간담회는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걸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대통령도 이제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들 17분, 18분 하고 뭐 한 명에 3분씩이래나? 민주당이 더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니까 막 아픈 이야기, 절제돼 있지만은 대통령 듣기 싫은 이야기도 쭉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는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딴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30분, 40분 듣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은 듣기 좋은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네. 훨씬 높은 점수를 듣겠지만은 일단 듣는 데까지는 갔다. 이번 시정연설의 의미가 저는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국회 하루 왕림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진짜 표정 관리 잘하시더라.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국회 밖에서 저 민주당 의원들이 노텐더홀에서 시위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도 오랜만입니다 하고 이게 답 드리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또 권유를 드렸죠.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냥 그 안부 묻고 나서 곧바로 뭐 같은 톤으로 약간 이제 못마땅한 웃음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셨죠. 일종의 쓴웃음 같은 거요? 네네네. 당사자한테 시정연설 처온 대통령한테 그만두라고 했던 것을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데 본인이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한 것은 매우 저열하고 안 좋은 모습이죠. 아, 김용민 의원이 그렇습니다. 했던 그거 진짜 결례거든요. 아무리 그 대통령이 싫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허탈한 웃음도 안 짓고 거기서 표정 하나 일그러지지 않고 끝까지 표정 관리를 잘하셔서 의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글쎄, 뭘 그만하셔라가 빠져 있죠. 그냥 이제 그만하셔라. 그러니까 뭘 그만하셔라는 거는 그냥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건데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성당원이나 개딸들은 그걸 대통령직 그만해라로 아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어쨌거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의 점수를 좀 따고 싶다. 영합해서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뜻이 뭐 내포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 민주당 이원욱, 전해철 의원이 화답합니다. 신현영 의원은 미소도 보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 팬클럽엔 이들 의원에 대한 비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속어인 수박이라거나 꼴 보기 싫다, 역겹다 등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역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조정식, 김민석 등 친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악수를 거부한 천준호 의원과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김용민 의원 등을 향해선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천준호 팩이 있다. 개혁 요정 김용민과 같은 내용입니다. 야당 지도부에선 먼저 손을 내민 윤 대통령을 향해 악수 쇼핑이란 비난이 나왔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면박당한 것 같고 약한 모습이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 볼 때는 괜찮다는 게 정략적으로 보더라도 그 모습을 보이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짠해지잖아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나 예?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뭐 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또 뭐 예의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면전에서 욕먹은 그 보람이 사라지는 건데 보고 안 한 거는 점수 조금 더. 일간지를 딱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먼저 손 내민 윤 제목이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좀 매몰차게 거절을 하거나 좀 웃는 얼굴에 침 뱉는 피켓팅 들고 뭐 있거나. 그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판승 한 걸로 일단 비춰지지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